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밖에 많대. 저기에서 노래자랑 나는데 저기에 나가면 저 여자들을 다 협력할 수 있다. 자주고 나서 이제 누워서 대소변 처리, 머리를 빗는다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물수건으로 얼굴이나 몸 닦는 이런 수준의 삶을 몇 년째 살고 있는데 다시 음악을 하자고. 의료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포기했는데 혁구나 너랑 하고 싶어. 마음이 뜨겁죠. 이거는 뭐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작업 때문에? 그렇지. 내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되는 것 같아. 오늘 2시간밖에 못 잤어. 형님 대단하신 게 직접 다 하시잖아요. A부터 Z까지. 그렇지.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작업이라는 게 왔어. 이시야. 오늘 프로듀서 윤일상에 나와주신 거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크로스 멤버고요. 지금은 한국음악자작권협회 이사로 있는 이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크로스 다들 알지? 한번 해봐 노래. 세월 지나도 계속 해봐. 난 변하지 않아. 잘하시는데요. 네, 잘하시는데요. 거짓말 시키지 마요. 이번에 또 회장도 출마한다. 예, 이번에 2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고요. 뭐 어떻게든지 작가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고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야구장, 자기 물어봤잖아. 야구장. 그걸 처음에 발화시킨 게 이 친구야. 그 방송 저도 보면서 제 얘기하시네 이제 그 생각을 발화시킨 했었는데. 게 이 친구고,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있을 리.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잘해. 그리고 또 가방끈도 좀 길어. 회장감이네요. 회장감이지. 감사합니다. 네. 저작권협회 회장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비리를 저지르려고 그러지? 아니요. 비리가 저작권협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걸 고쳐야지 우리 작가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렇지, 것이고 그렇지. 사실은 저작권협회가 지금 굉장히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그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회를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들어가서 A부터 Z까지 고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기 시작했는데,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형님이 받으시는 저작권료가 제가 받는 저작권료가 그럼 선진국 수준이냐? 아니지.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분배인데, 많이 걷어들였다고 해서 작가들이 그럼 돈을 많이 받게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나눠 가져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가야 될 사람한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저작권협회 징수 같은 경우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야. 제가 PD님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4,365억 원이 징수 총액이에요. 해외 송돈 얼마일까요? 70% 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2천억, 3천억을 얘기하시거든요. 실제로 38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징수가 미비한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징수 분배가 협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받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시아님이 이제 징수 원활하게 잘 하고 그러시면은 시아 징수 시야 징수. 시야 징수. 네. 시야 징수 회원님께 죄송하지만 네. 시야 징수로 가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광고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인터넷 끝판왕. 제목부터가 일단 인터넷 끝판왕이야. 인터넷 써? 쓰죠. 쓸걸요? 많이 쓰지? 네, 그럴걸요. 요즘 인터넷 설치하면 통신지원금이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가 80만 원이요? 많이 올랐군요. 80만 원까지 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내는 월 요금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이거 안 챙기면 그냥 손해. 그냥 날리는 거야. 권리는 내가 찾지 않으면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 여기에 요금 설계까지 잘 받으면 결합 할인으로 최대 72만 원까지 추가 혜택도 추가야. 그럼 80만 원에서 72만 원이 그렇지. 추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고,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팡팡. 또 혹시라도 다른 데가 현금 뭐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은
차액의 150%까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 상담은 360을 언제든 가능하니까 1866-1860으로 전화하시거나 우리 채널 더보기 밑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끝판왕 양원이 AI 관련돼서 질문을 또 하고 싶은데 AI가 특정 사람들 혹은 심지어 우리의 음악을 또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잖아. 마치 공CD에 저작권이 징수되듯이 그렇게 징수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AI?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인데 뭐 이제 이게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할 것이고 뭐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이기보다 저작권협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작가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사적제 보상금이라는 제도 비슷한 건데 사적 복제 보상금. 유럽은요 공 CD 한 장을 팔아도 저작권을 미리 내야 돼요. 일본도 그래. 예, 왜냐하면 그 공 CD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생성형 AI 회사들한테 저작권료를 미리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에게 그것을 매달 분배하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우리 작가님들도 같이 돈을 버는 경제 구조가 완성이 되고 그런 어떤 생존권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100% AI로 만든 노래하고 우리 작가님들이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만든 음악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당연하지. 예, 예. 음악 작가님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거, 지켜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AI가 만든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드시 그게 지문같이 잡아낼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AI를 도구로 활용한 음악인과 그다음에 단지 그냥 키보드 몇 줄로 프롬프트를 써서 만든 사람이라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구분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예. 요즘에 싱송라들 많잖아. 그분들한테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혜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혜원이 아니라도 이렇게 하면 좋다. 꿀팁을 한번. 정혜원, 준혜원으로 저작권협회가 나뉘어져 있는데 정혜원은 이제 그 해에 저작권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이제 23명, 25명 이렇게 우리가 뽑아가지고 정혜원으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혜원이 다른 거는 딱 하나 투표권이 있다는 거. 예. 피선거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다. 요거 하나입니다. 피선거권, 투표권. 요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노래가 어떻게 히트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꼭 음반으로 나왔어야 되잖아. 아주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 던지면 돼. 나 아는 그 친구의 와이프가 강아지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벌어. 물론 그 달, 몇 달만 그랬지만 중요한 거는 된다는 거야. 예전처럼 음반사에 가가지고 음반 안 내주면 음반을 못 내고 내 곡을 발표 못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세상에 없는 음악을 하면 돼, 대신에. 예를 들면 어떤 곡 히트돼? 이 곡을 따라서 하면 이미 늦는 거야. 패션을 따라가기보다는 진실된 음악을 따라가게 되면 훨씬 더 접근하기 쉽지. 대단하신 게 동크라이가 노래방 탑백에 20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 데뷔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니? 제가 2003년 데뷔니까요. 아유, 애기네, 애기. 응애 해봐. 유행이에요? 그 동크라이라는 노래랑 이제 당신을 위하여라는 노래 두 개가 당신을 위하여. 예. 한번 불러줘. 당신을 위하여. 세상 끝나는 날 그대 곁에 내가 있단 약속의 말. 형, 나 노래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얘가 어디 나와서 노래 안 하는 앤데. 이게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는 건 제가 저작권을 받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따라 부른다고 이게 되게 20년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행운인 거고. 그렇지. 예, 예. 어떤 데 영감 받았은 거야, 그 곡은? 고등학교 때 노래방 가면 친구들이 다 쉬지건 부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메이드 인 USA를 우리가 불러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쓰게 된 게 동크라이였고, 예. 그다음에 당신을 위하여 같은 노래는 그냥 진짜 김혁권이라는 보컬리스트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시아라는 음악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너무 좋은 악기가 나한테 하나 있네. 그게 김혁권이네. 이걸 활용해야지라는 게 조금 있었죠. 크로스 노래 당신을 위하여가 그 태진민기 노래방에서 29위. 29분이요. 애상 21위. 21위. 풋사랑 34위. 왜 이렇게 떨어졌지? 얼마 전 락 페스티벌에서 떼창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 네네. 그때 이제 락 페스티벌을 갔는데 저희 앞에랑 저희 뒤에 너무 핫한 팀이 붙은 거예요. 누구?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앞에 팀이 너무 반응이 좋은데 그 팀 공연이 끝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망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할 때는 아무도 없겠구나. 어. 근데 올라갔는데 우비를 입은 관객들이 꾸역꾸역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짜 거기가 꽉 찼어요. 근데 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또 핫한 팀이 있으니까 핫한 팀이 있으니까 그분을 보기 위해서. 보이려고 왔구나. 그래도 그냥 다행이다. 어. 그러고서 첫 곡을 시작하는데 첫 곡이 동크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창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대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게 이제 떼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노래는 그래도 좀 알려진 노래니까 이러고서 설마 이분들이 우리를 보러 왔을까. 두 번째 노래를 시작하는데 두 번째 노래가 당신을 위하여인데 그것도 또 당신을 위하여도. 떼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그렇게까지 알려진 노래는 아닌데 그 노래마저도 떼창이 나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 노래까지 다 가사를 1절부터 3절까지 다 하시지? 이러면서 저희가 내려가는데 그분들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뒤에 핫한 팀을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더크로스가 혁건이가 사고가 난 이후로 처음 락 페스티벌을 하니까 그걸 보러 진짜로 와주신 분들인 거예요. 그 부산까지.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감동이다, 감동. 떼창하면 약간 좀 몸에 소름 돋지 않아요? 소름뿐만 아니지. 거의 뭐 희열이 느껴지지, 사실. 나중에는 약간 눈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곡 잘 썼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배님. 히트 작곡가. 아유 선배님 감사합니다. 첫번째 오기 전에 한번 물어보면은 사실은 지금 왔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선배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하 친구. 지금은 처음 편해 이게. 예, 나중에. 아니 너무 동안이네. 둘 다 동안이긴 한데 어떻게 주름이 하나 없어요? 관리 좋아합니다. 관리하는 남자네. 네. 뭘로 해요? 영양제도 많이 먹고요. 진짜? 4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지만 흰머리 하나 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주름이 하나가 없는 건 처음 보네. 주름은 있는데 인상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일단 어디서 태어났어요? 강북에서 쭉 살아갔고 무슨 동? 수유동에서요. 알라딘 구두에 쫄바지 좀 입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시아를 만났는데 강동구 친구였어요. 몇 살 때? 20살 때. 20살 때. 그 전까지 전혀 몰랐고. 예, 강동구 패션이 있더라고요. 네, 전 수유리 패션이었고 뭐예요? 어떤 게 달라? 강동구만의 암울한 패션이. 아니 근데 그때는 서로 그 패션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강북, 강남, 강동이 다 달랐어요 패션이. 그래서 딱 알아봤죠. 이 친구는 강남이 아니야. 나랑 친구가 될 수 있겠어. 오히려 강남이 아니니까. 그게 그럼 몇 연도로 따지면? 99년에 우리가 만났죠. 사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죠. 어떻게 하다 팀을 하게 됐어요? 지하 첫인상 보면 눈 쫙 찢어지고 막 시비 걸게 생겨가지고 서로 째려보고. 근데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MBC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었어요. MBC 아카데미. 알지. 근데 저는 작곡가로 입학을 했고 혁건이는 대중가수가로 입학을 했는데 걔가 노래는 참 잘해. 걔가 곡은 좀 쓰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걸 서로는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카데미 졸업하고 나서 6개월 코스인데 끝나고 나서 생각나는 게 혁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내내 서로 째려보던 사이인데 걔랑 음악을 하면 뭐가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자꾸 네 느낌에? 예. 그 운명이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혁건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너 작곡가 매눈이구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매눈? 예, 눈이 찢어졌으니까 지금보다 더 좀 그랬어요 내 인상이. 매눈? 네가 매눈이라고 했어. 눈깔이라고 안 하고. 그랬다가 우리가 의기화합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자. 잘하는 친구인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뭐 얼굴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친구라면 내가 기대서 음악을 할 수 있겠다. 음악이 마음에 들었구나. 이 친구가 또 제가 좋아하던 밴드들을 다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던 그런 음악 성향이 있는데 그런 거 막 같이 만들면서 그 시절에 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첫 곡이 뭐예요? Fly to You. 플라이트라는 곡이 있었지.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Wow, living on a plane. 이건 living on a plane. Wow, wow, my fortune flight.
뭐 이런 노래인데 리빙 오너 플레이어 같은 노래를 만들고 아 그런 싶었어요. 느낌으로. 그 노래로 우리가 엠넷 뮤직 페스티벌에서 대상도 받았어. 오 그랬구나. 그러면 인디를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근데 어떻게 그 상까지 받게 됐어? 이놈이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한양대학교에 그 당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재요. 스타벅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그래서 갔는데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밖에 많대. 저기에서 노래 자랑 나는데 저기에 나가면 저 여자들을 다 협력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서 꼬셨죠. 있었어? 알잖아. 아 그래? 네가 없었지. 그게 이제 1집이었어? 아니면 싱글을 낸 거야? 그거는 발표도 안 된 곡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엠넷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거였어요. 그 예선을 보러 가야 되는데 혁건이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거밖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친구한테 그런 잔머리를 써서 거기 나갔는데 그게 예선 통과가 되고 어쨌든 녹음을 했을 거 아니야? 저희 이제 은사님께서 그냥 진짜 무료로 해주셨어요. 진짜? 예, 이태선 선생님께서. 이태선 진짜? 교수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2003년에 이거 한 모금만 마시고 뜨겁다. 조심. 이렇게 시아가 저를 챙겨주는 모습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시아가 이번에 회장돼. 보통 신인들은 한 곡도 히트내기 힘들거든요. 앨범 하나에 무려 2곡이 더블 히트를 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혁건이랑 저랑 이제 됐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발매되기 전에. 발매되기 전에 아. 근데 막상 발매를 하고 보니까 그 2003년이라는 해가요 엄청난 해예요. 보시면 뭐 이효리 씨가 솔로로 데뷔하고 뭐 SG 워너비도 그 시기에 나고 뭐 동방신기 굉장히 많은 팀들이 몰려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때는 잘 안 됐어요. 아 오히려? 네. 앨범 활동을 그때는 막 6개월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1년 하고 그랬어 네. 그때. 그거를 다 끝내고 이제 안 됐다 라고 생각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위에서 고등학생이 막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윗집에서 윗집에서. 시끄러워서 잠이 깼는데 뭘 부르나 들어봤더니 우리 노래를 부르고 우린 분명히 잘 안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럼 그 곡들이 자연 발화적으로 그러면은 그 시기가 그런 어떤 불법 mp3 사이트는 있는데 제대로 정산되는 스트리밍 사이트는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D는 안 팔리는데 싸이월드도 이렇게 나오기 전이에요. 나오기 전이야. 애매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 그 당시 대한민국에 없었던 거예요. 공연밖에 없네 말하자면. 아니면은 아이돌이 나와서 CD가 많이 팔리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작권 회장을 이시아가 해야 돼. 그 곡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한번 느낌을. 작업하던 곡이 열 몇 곡씩 있는데 Don't Cry가 이제 제일 좋다. 이 노래를 타이틀로 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시아는 당신을 위하여가 좋다. 이 노래를 타이틀로 밀어야겠다. 결국 두 곡 다 타이틀이 된 거지 뭐. 아니 근데 Don't Cry는 그래서 방송 활동을 했는데 당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못했어요. 네. 당신을 위하여는 이제 일집 활동 끝날 때 어디 행사장에서 노래도 딱 한 번 불렀어요. 라이브로 그냥 딱 한 번 부르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몇백만 조회가 돼서 그 당시에는 UCC였죠. UCC. UCC. 근데 왜 돈크라이가 아닌 다른 노래를? 저는 당신을 위하여가 김혁건 이시아의 색깔이 더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잔잔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당신을 왜 잔잔하게 좀. 마음을 모아서 당신의 귓가에 다가가 말하고 싶어 그런 노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심리가 있었나 싶어요. 왜냐면 당신을 위하여는 처음에 발라드로 피아노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기타로 바뀌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기타와 피아노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뭐가 많고 돈크라이는 혁건이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요즘에는 해요. 어쨌든 방송 안 하길 잘했네. Don't Cry는 사실 이제 나도 작곡가지만 이 가수를 죽이는 노래거든 사실은. 맞아. 맞아요. 이거 뭐 3단 뭐 4단 고음도 아니고 거의 10단 고음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성대 결절 수술도 한번 했고 네. 앨범 활동이 끝나고 수술하니까 1년 동안 말 못하더라고요.
저도 고음을 좋아했는데 노래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를 알리고 싶었고 또 회사에서도 스케줄을 너무 많이 잡았고 매일 뭐 한두 번씩 행사와 공연을 뭐 반년 넘게 하다 보니까 고음 노래를 하다 보니까 데미지가 쌓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당신을 위하여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거 들어봤어요 혹시? 그럼요. 어때요? 지금 굉장히 큰 사랑 받고 있는데. 보람 씨가 리메이크 했고 저도 듀엣으로 한번 노래를 했는데 보람 씨가 좋아요. 이게 아기같이 귀여워요. 노래도 너무 잘했고 또 보람 씨가 저희 노래를 알려주니까 팬들에게 다시 저희를 상기시켜주고 뭐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노래 부르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지금도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30대 초반이랑 40대랑 또 틀리더라고요.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을까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력이 점점 많이 떨어지면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매일매일 많이 드는데 네. 친구가 같이 음악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하니까 또 팬들도 응원해 주는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또 요새 싱어게임 보면서 저보다 7살이나 많은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열정을 불태우는 거 보면서 나도 7년 더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10년 전쯤이었나? 아무튼 시아랑 야 시아야 다른 보컬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내가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시아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형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참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뜨거운 이야기가 있죠. 다치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있는 요양병원 산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병문안을 와서 꼭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다시 노래해야지. 노래하자. 그게 사고 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반? 1년 반. 그 너무 힘들 때 아닌가요? 완전히 속된 말로 병신이 되죠. 지금 이렇게 옷은 좀 차려입었지만 사실 누워서 대소변 처리 관장에서 다 해야 되고 머리를 빗는다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물수건으로 얼굴이나 몸 닦는 이런 수준의 삶을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꾸 다시 음악을 하자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포기했는데 혁근아 너랑 하고 싶어. 마음이 뜨겁죠. 그래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심정으로 우리 시아는 왜 혁건 씨 아니면 안 됐을까? 혁건이가 사고 나기 이미 한 3, 4개월 전부터 저희는 다시 음악을 같이 하기로 한 상태였어요. 이 친구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제가 다른 친구랑 음악한다는 거는 제 그냥 철학에 안 맞는 거, 결정된 거면 가는 건데 혁건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혁건이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혁건이가 모르더라고요. 내가 손 잡은 걸 모르고 이렇게 불러야지 왔냐고. 근데 혁건이가 많은 것을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좀 이 친구가 어떻게든지 음악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내가 기다릴 테니까 음악을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찾아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혁건이가 어느 날인가는 조금 내가 재활을 좀 열심히 해볼게. 라는 이제 그런- 처음엔 거부하다가. 아주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번 소리나 내볼까 하고 병원 주차장에서 어르신들이 소리 지르는 연습하는 거 따라해보고 그러면서 노래도 하면서 이 정도 노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번 병문안 왔다 가면 이런 노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좀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람이 이제 없었으니까 내 손으로 뭐 밥을 먹거나 씻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 뜻깊게 다가왔고 네, 행복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을 하나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좀 나아졌나요? 옛날에 비하면 어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점점 안 좋아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계속 생기고 계속 근육은 줄어들고 이 상황에서 적응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조금 더 익숙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아직도 좀 방해 요인들이 많아서 노래를 예전처럼 부르는 건 어렵죠. 그렇죠. 내가 궁금했던 게 예전에 우리 시아 얘기 들어보면 녹음할 때 진짜 한 글자 한 글자를 찍어 가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 라이브를 하잖아. 그건 어떻게 변화가 된 건지. 장치의 개발이 장치 있었어요. 처음에는 배를 이렇게 눌러줘야만 노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힘을 못 주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누르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녹음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같이 들어가서. 예 녹음실에 들어가서 녹음 제가 같이 계속 들어가서. 배 눌러주면서 녹음을 이렇게 하다가, 눌러주면서. 예. 막 4시간씩 녹음하고 바지가 다 젖어 있어요. 감각이 없어서 보니까 소변이 다 나와 있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이제 시아가 1시간 누르다가 진이 다 빠져서 아버지가 1시간 누르다가 진이 다 빠져서 매니저가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눌러주지 않아도 누를 수 있는 장치를 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죠.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눌러줘야 됐을 때 그때 혁건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저는 많이 포기하고 싶은데 옆에서 포기를 안 하고 이렇게 시아가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이렇게 바보가 된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녹음실 가도 서울 스튜디오 계단 엄청 많은 지하잖아요. 휠체어까지 해서 180kg 되는데 막 6명이 영차하고 들고 내려가고 매니저, 사장님, 엔지니어, 시아 총출동 돼가지고 맨날 녹음실 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서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하는데 포기하고 싶긴 하죠. 소변도 나오고 힘드니까. 막 배에서 피도 나고 힘들고 아파도 눕고 그런데 날 위해서 이렇게 진짜 고생한 친구랑 사람들 생각하면 날 위해서 그렇게 줬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시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쉬운 길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길인데 저 말고 시야가 다쳤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닥쳐오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감히 전 세계적으로도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시아의 단호한 눈빛을 봤거든요. 시아의 단호한 눈빛을 봤고
뭐 술을 잘 먹지 못하지만 한 잔 하다 보면은 시아도 당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 저희가 걸어온 길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럼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피곤했던 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장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착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걸 착용해야지 노래할 때만 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장치가 나오고 어쨌거나 완성이 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안 되는 거잖아가 아니라 계속 부딪히다 보면 방법이라는 거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혁건이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의지가 없었다면 제가 벽에다 대고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근데 제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혁건이가 요만큼의 의지를 또 보태주고 이게 또 제 의지가 섞이고 이게 계속 계단식으로 쌓이면서 나는 혁건 씨 의지가 일단 1차적으로 대단했다고 봐. 쉽지 않은 굉장히 너무 어려운 일인데 사실. 정말 그냥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가자라는 것만 있으면 어쨌거나 결승선에 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넘어졌다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손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함께하는 파워는 가능하지 않은 걸 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 저는 혁건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난 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시아의 뮤즈잖아요. 혁건 씨가. 그렇지. 두 사람은 전생에 부부 이상의 어떤 인연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많이 했어요. 네. 부부싸움도 많이 해요. 그렇겠죠. 내가 괜찮아 그럼 얘도 괜찮대요. 같은 여자를. 이게 음악 얘기가 아니군요. 지난번에 슈가맨 출연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시아가 나가자고 제안했고 혼자면 불안한데 팀이라는 게 같이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노래를 들려주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냥 시아랑 나랑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많은 또 힘을 얻었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혁건 씨가. 저희는 좋아서 하는 거고 네 굳이 도전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지는 않고 그럼요. 네, 물론이죠. 네. 저희가 하는 음악을 또 과정을 보고 듣고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힘 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크로스 지금까지 만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부산이에요. 작년? 네. 그때 가슴에 그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고 락매니아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에서 영원히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어서 정말.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나랑 친구랑 관객이랑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음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생존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생존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고 아까 뭐 7년? 아니 그 이상 저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향후 앨범 계획은 저희가 원래는 1년에 1개, 2개씩은 꼭 내면서 왔었는데 정말 참 혁건이한테 미안한데 올해 이제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저작권 옆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도 1년에 1개, 2개씩은 꼭 내면서 가자. 그게 히트를 하건 안 하건 너랑 나랑 함께 작품을 남겨가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요새 쭈꾸미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음에 시아랑 한번 갈게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진짜로 한번 갈게요. 네, 선배님. 쭈꾸미 사들고 한번 갈게요. 가장 좋아하는 윤일상 최애곡 이 공식 질문이라 한번.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이 있다. 엄청 많이 불렀죠. 그래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네.
혹시 만약에 내 곡 중에 리메이크 한다면 어떤 곡을 혹시나 끝사랑도 사실 커버를 올리려고 연습을 요 근래에 하다가 진짜로? 네, 오. 유튜브 커버를 한번 할까 하다가 노래가 어렵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야, 쭈꾸미 사들고 간다니까. 너무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다음에 뭐 다음에 시아랑 또 종종 뵙겠습니다. 쭈꾸미. 나 한번 알아봐도 돼. 예. 너무 고마워. 네. 너무 고마워. 맞아. 시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네. 아이고. 친구 옆에서 힘을 주고 이렇게 있는데 너는 이렇게 막 디프레스 되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거 없어? 겪죠. 저도 겪죠. 똑같이 겪는데 너무 힘든데 그거를 이겨내면 분명히 거기에 내 행복이 있다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하게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혁건이한테 그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픈 가운데에서 같이 음악 하자라고 했을 때 혁건이가 처음에는 거절했잖아. 나 노래 안 돼. 너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했던 친구가 한번 해볼까? 나 앉아서 재활 한번 해볼까? 그게 1년 6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의 그 행복감, 아, 되는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을 수 있구나. 근데 이게 행복이라는 거라고 이 등치가 된다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놀라운 거지, 사실. 녹음 한번 해볼래? 될까? 해볼래? 해보긴 해보자. 들어갔는데 녹음이 되기는 돼요. 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방송은 못하겠지? 근데 어쨌거나 슈가맨에서 연락이 오고 나갔어요. 반응이 괜찮았어요. 되는구나. 근데 그 과정도 사실은 혁건이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날 혁건이가 노래 잘 못했다라고 했던 이유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보각기를 계속 쓰면서 노래를 연습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간 거예요. 아이고. 막상 방송 당일이 되니까 본인은 통증을 못 느끼는데 이상하게 힘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지만 어쨌거나 보시는 분들께서 훌륭한 무대는 아니었을지언정 어떤 진정성을 느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얻었고 락 페스티벌을 나갈 줄은 몰랐어요. 락 페스티벌 락콘데 너무 하고 싶죠. 그치. 근데 그건 앞으로 계속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섭외가 들어왔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울감이 오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도 이제는 믿음이 명확하게 있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걸어가면 분명히 온다, 결과가 온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시아가 평소에 말수가 되게 적어요. 말수가 되게 적고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뱉는데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이 해야 될 말을 굽히질 않더라고, 항상. 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또 약속을 꼭 지키는 친구라. 그래서 후배하고 동생이지만 진짜 이런 부분은 존경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평소에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앞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더 너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또 믿음 이런 게 더 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니? 너무 많아서 근데 사실 저는 애상 같은 애상. 예, 그런 시작!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오늘 왜 이렇게 노래 아니 방송에서도 네 노래는 잘 안 듣더라고. 네? 오케이, 바나스 게임. 저작권협회 협회장 아니면 더 크로스 다음 히트곡. 더 크로스의 다음 히트곡은 저랑 혁건이 두 명에게 좋은 일이지만 제가 저작권 협회장이 된다는 건 6만 명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뮤지션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프로듀서 일상 구독자분들한테 네, 제가 너무 즐겁게 보던 방송에 저도 나오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어떻게? 영원! 형 그만해. 그만하자요. 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